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만 치료만 35년 차신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박용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 이동환 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처음입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우리 이동환 원장님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동환 TV에 나온 거는 굉장히 처음이네요. 네. 왜 이렇게 진작 소원을 불러주셨어야 했죠? 되는데 안 부른 거죠, 저를?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에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용우 원장님의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심지어 요즘 뭐 네. 고등학생들까지도 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서 네. 주로 제가 한 40대에서 70대 연령층의 팬들이 있었는데 네. 훨씬 넓어진 느낌?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박용우 교수님께서 책을 또 쓰셨어요. 이거 스위치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이네요. 네네. 보통 보면은 네. 다이어트 관련된 책이 인기를 끌게 되면 네. 부록처럼 레시피북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처음부터 레시피북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제가 이제 해마다 한 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스스로 하죠. 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뜰 줄 몰랐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돼서 네. 워낙은 매년 1월에 하는데 네. 작년 8월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집밥 먹는 것들을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더니 네. 댓글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뭘 먹어야 되지? 음. 이제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죠. 레시피북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준비해서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교수님께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설마요? 설마요. 네네. 농담이고요. 네, 한마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네. 체중에 집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계 눈금을 뭐 5kg 또는 10kg는 뺄래. 음.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라는 어떤 개념에 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 숙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살을 뺐어도 결국 야금야금 다시 찌잖아요. 찌고 심지어는 더 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평생을 다이어트를 머릿속에 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의 개념을 네.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뺀다가 아니라 네. 좀 역발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뒤집어서 네. 많이 먹고 운동하는 게 원인이 아니라 네.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원인은 몸이 망가졌다예요.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그 증상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망가졌다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자동차 연비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네. 자,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출시될 때는 네. 그러니까 모델별로 연비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운전자를 만나서 네. 차를 얌전하게 이제 몰면 연비가 잘 유지되지만 험하는 운전자를 만나가지고 막 진짜 차를 험하게 몰면 네. 연비가 뚝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름 더 먹잖아요. 기름 더 먹죠. 그러니까 네. 같은 거리를 주행해도 기름을 더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에게 좀 비유를 하면 똑같은 신체 활동, 똑같은 활동을 해도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배가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잖아요. 네. 그걸 포만감을 느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네. 그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둔감해져 있다면
그러면 더 먹겠죠. 먹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또는 간에 기름이 꼈다든지 또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또는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당하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당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지방을 끄집어 쓰지를 못하는 몸이 돼요. 그러면 흔히들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뭐 먹을 걸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살이 덧줄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찾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숙면이 안 됩니다. 자다가 밤에 깨요. 저혈당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뇌가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당이 떨어지는 걸 몸이 못 견뎌하니까 예민해져서 자꾸 깨요. 그러면 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먹고 자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살찌죠. 살찌죠. 네. 그러니까 그 몸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늘 부어 있고 무거우니까 운동할 엄두가 안 나요. 아,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깊은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면 우리 전날 잠을 설치면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몸이 처지죠. 처지죠. 네. 운동하고 싶지 않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싶고. 음.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뚱뚱한 사람들 보니까 많이 먹어. 운동도 안 해. 그런 현상만 보고 이게 원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치료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대사 이상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망가진 대사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상이 생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가 이를테면 항생제 치료는 뭐 일주일 내지 2주일 하는 거고 네. 감기 치료도 일주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치료도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치료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치료해서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관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음. 다시 몸이 망가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 음. 자, 우리가 감기 치료해도 네. 또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기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어차피 또 감기 걸릴 거 못하러 치료해. 그냥 나 할 일도 많은데 나가서 밀린 일 하고 야근할래 이러면 그 감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폐렴으로 가거나 합병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단 대사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정상으로 돌려놔도 또 찔 텐데 아, 나 그냥 밀가루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살래. 네. 그러면 더 망가질 거예요. 도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치료와 관리를 구분하자. 그러면 내가 1년 365일 다이어트에 그냥 빠져 있는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는 몸을 한 달만 치료하면 그러면 관리하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1년 중에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고 네. 나머지 11개월은 그냥 관리만. 왜냐하면 이제 네. 저도 애주가다 보니까 네.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술 마시면 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1년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는 없고 저도 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네. 건강식만 챙겨 먹고 하는 거를 한 달만 하면 어떨까?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은 빠르게 몸이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씩 주의하면서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어쩌다 술도 마시고 해도 네. 금방 망가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박영호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몸을 치료해서 살이 안 찌는 그런 몸으로 바꿔놓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안 찌는 몸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죠. 사실은 제가 네.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몸이 망가져서 찐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망가진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해법은 지방간을 치료하고 네.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고 만성염증을 치료하고 렙틴 저항성을 치료하고 하는 건데 네. 보니까 이 퍼즐 조각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살짝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왜 망가졌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걸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왜 망가진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쓴 책에 조금 부족한 듯 싶어서 네.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동안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이제 당 중독이 된 사람들이 네. 금기 음식을 안 먹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 참다가 터져서 먹었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하면 나는 늘 대답으로 그냥
여기서 중단하시고 몸을 추스렸다가 다시 가시지요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이게 어려워서 실패한다는 표현보다는 금기 음식을 못 끊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 중독이 심한 분들인데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첫 3일 동안에 뭐 두통도 심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지방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밤 늦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야 되는 게 힘든데 근데 그걸 버텨내야 건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담배 끊을 때 처음부터 성공하는 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참다가 이제 피우면서 실패하잖아요. 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것도 내가 당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확고한 결심이 있다면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딱 왜 내가 계속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이 참 예민한 게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게끔 뭐 잘 하다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바로 갑니다. 거꾸로. 네. 그러니까 금기 음식 먹잖아요. 3일 전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노력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일단 한번 입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각이나 뇌는 또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입에 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가 두 번째 그렇게 실패해서 포기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으면 아직은 내 몸이 이렇게 당 중독이 심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굳은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할 때 집중해서 한 달을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잘 회복이 되셨잖아요. 네. 아직 특별하게 좀 기억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북 콘서트에 갔을 때 네. 정말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열혈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저도 SNS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스위치온으로 50kg을 뺐습니다라고 오. 얘기하십니까? 50kg. 한 번에 한 건 아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기를 가졌다가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하면서 50kg까지 뺐다는 분을 와.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에 저한테 치료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기본적으로는 요 한 달 프로그램 위주로 패키지로 해요. 그래서 비포에 이제 대사 이상 검사하고 요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네. 좋아지는 걸 보는데 네. 진짜 열심히 잘 따라주시는 분들은 네. 제가 3개월까지 끌고 가요.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한 달 후에 딱 칼같이 종료하고 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3개월까지 끌고 가는데 지금 3개월까지 하신 분들 중에 20kg 감량하신 여성분 계셨고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면 한 10kg 이상은 빠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한 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직을 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미끼를 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네. 내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붓기도 쫙 빠지고 몸도 가볍고 네. 막 잠도 잘 자고 네. 그리고 살 빠지는 게 너무 재밌어. 막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육은 유지되거나 오래 늘고 지방만 빠지니까 네. 더 하고 싶어. 근데 안 말리죠. 더 건강해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없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네. 잘 챙겨 먹고 간헐적 단식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잘 못하게 되면 결국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뭐 24시간 단식을 이틀, 3일을 해도 체중과 체지방이 꿈쩍도 안 하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무리하게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유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지기는 뭐냐면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다시 회복하는 기. 그러니까 이때는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해가지고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이 되면 그때 또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유지기를 얼마나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최소 3주. 3주. 네. 최소 3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이제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나는 계속 할래. 아니 체중이 유지부동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라리 그렇죠. 유지기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제 책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네네. 그 내 몸 혁명이잖아요. 네. 예, 사실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시춘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네. 거기 나온 얘기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방간. 지방간에 대한 네. 거. 간이 안 좋았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긴다는 그렇죠. 이야기부터 해서 네.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춘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정상으로 돌려서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욕도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4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책에 잘 나와 있던데 네. 보니까. 근데 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네. 탄수화물 중에 네.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 네. 그러니까 복합당질이 있고 단순당이 있는데 네. 얘네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책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이제 영양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로 네. 비타민, 미네랄. 네. 이게 이제 영양학 책에 있는 개념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음식으로 얻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그 내용인데 뭐냐면 필수 영양소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미량 영양소, 네. 그러니까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이죠. 네.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여기까지가 필수고 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이제 당질과 필수 지방산을 제외한 지방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그냥 에너지원이에요. 여긴 필수가 없잖아요. 네. 네. 필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먹어도 되고. 된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인데 과거 원시 인류 시대에는 네. 이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채집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게 되면 네. 목숨을 담보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이게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네. 운 좋게 벌집을 발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꿀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이 네. 꿀이라는 게 얼마나 양질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냥 그렇죠. 뭐 에너지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네. 이런 에너지원은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네. 비축해뒀다가 네. 나중에 필수 영양소를 찾을 때 써야 되니까. 그러면 뇌는 포지티브한 강화로 학습을 시켜요. 너 잘했어 하면서 뇌에다가 도파민을 살짝 분비시키면서 네.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원을 얻는 것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네. 현대는 어떻죠? 지금 우리 사냥 나가나요? 안 나가죠. 심지어 뭐 농사 짓나요? 그냥 하루 종일 에너지원이 그냥 들어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시장이라도 갔다가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배달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굳이 찾아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 없잖아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 이제 단백질 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보통은 채소, 과일, 그다음에 통곡물, 네. 해조류 이런 것들. 네. 이런 거의 네. 특징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성한 식단을 기본적으로 짜고 짜고. 여기에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은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면 조금 더 넣고 안 그러면 빼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거의 한 60-70%가 가공식품인데 네. 가공식품의 특징이 뭐냐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쏙 빼놓고 고당, 고지방으로 만들어서 에너지원만 들어오게 하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뇌에 도파민을 자극해요. 중독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음식 중독도 만들 뿐더러 네.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다일루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게 되면 얘네들은 그 자체로 포만감을 줘요. 왜냐하면 필수 영양소는 한없이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네. 우리 몸이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그런데 에너지원은 지방 저장 창고도 있고 탄수화물 저장 창고도 있다 보니 네. 일단 뇌에서는 많이 들어와서 비축해 두는 게 유리해라고 판단하니까
얘네들은 별로 제재를 안 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이 필수 영양소보다는 에너지원이 더 넘쳐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에너지원을 많이 먹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창고가, 그러니까 지방 창고가 이 피하 지방 조직이고 네. 탄수화물 창고가 간과 근육인데 창고가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어렸을 때 신체 활동량도 많고 이럴 때는 좀 아이스크림 먹고 뭐 그냥 밀가루 먹고 과자 집어 먹고 해도 그래서 창고가 여유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활동량은 줄어들어, 근육량은 줄어. 그러니까 창고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쓰임이 없는데 계속 들어와. 네. 그러면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의 지방과 당은 안전하게 혈액 안에 있거나 네. 지방 창고, 탄수화물 창고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네. 그걸 벗어나면 내 몸에서는 다 독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창고에서 넘쳐나가지고 지방이 돌아다니면서 내장 지방에 끼고 간에 끼고 췌장에 끼고 네. 이러면 이제 대사 이상이 그렇죠. 생기는 거고. 이소성 지방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근육과 간인데 네. 이것도 넘쳐나게 되면 혈액에서. 일부 내장 지방이 되거나 네. 지방간의 형태로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달이 나요.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이외에 다른 필수가 아닌 영양소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의 네. 특징이 뭐냐면 네. 고당, 고지방은 블리스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네. 뇌에서 도파민을 자극하는 아주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초가공 식품들이, 그러니까 식품 가공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윤을 높일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식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필수 영양소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 그러니까 식이섬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쏙 빼고 고당, 고지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식하면서 창고가 넘치니까 대사 이상의 몸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 이거를 다시 교정을 시키는 그렇죠. 과정을 그러니까 겪는 거죠. 일단 창고를 비워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지방 저장 창고와 탄수화물 저장 창고는 네. 창고의 크기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뭘 먼저 조절해야 되죠? 탄수화물. 탄수화물부터. 네.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데 첫 3일 동안은 내가 탄수화물을 제한해요. 3일 동안.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탄수화물 창고를 좀 싹 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지방 대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런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근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4일차부터는 점심 한 끼에 밥을 먹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는 뭐 견과류를 먹게 하고 콩류식품도 먹게 하고, 네. 3주차부터는 뭐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그러니까 고구마라든지 점차 탄수화물의 허용 범위를 넓히면서 탄수화물 허용량을 늘리는데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창고를 좀 비워야 되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주 프로그램을 제가 쭉 보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 네. 한 끼만 먹는 게 있던데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네. 24시간 네.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단식. 그러면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공복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상보다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인슐린 수치가 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시간 공복 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도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떨어뜨리죠? 더 공복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간에 이제 기름이 껴 있을 때 더 이상 기름이 끼지 않게끔 네. 술이나 과당 섭취를 이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운동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굶겨야 굶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박용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주식이 네. 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와 단백질 음식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원이 조금 곁들여지는 거죠. 그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이냐는 그렇죠. 질문에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로 주식이 단백질, 식이섬유와 단백질. 식이섬유. 왜? 그러면 네. 자연적인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네. 제가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배고프지 않게 먹어라를 강조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하는 다이어트는 다 일일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계산하죠. 저칼로리를 네. 먹게 하거든요. 네. 과연 그게 생리적인 접근 방법이 맞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나요?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무슨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자 2000칼로리 먹었으니까 이제 포만감 발휘해야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몸은 음식을 가지고 포만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알아서 포만감이 오는데 이거를 고당 고지방식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금방 올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이 레시피 책도 이제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죠. 이제 레시피를 만드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최선으로 하고 줄이고. 필수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연 재료의 음식을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레시피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가공 초가공 식품들은 일단 자기 모양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칩에 감자 모양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천연 재료의 음식을 가지고 일단은 특징이 설탕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당을 아예 배제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앞서 이제 음식 중독 얘기를 살짝 했지만 네. 에너지원으로만 들어오면 뇌가 이제 그 긍정적인 보상 기전으로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살짝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미 미각과 뇌가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달달한 음식을 먹어야 정신 차리고 찾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 금기 음식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큼도 안 돼요. 저 진짜 빵 없이는 못 사는데, 저 진짜 밀가루 좋아하는데, 아니 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요만큼도 안 돼요. 근데 네. 중독성 음식 특징이 뭐예요? 아예 안 먹어야 되는데 참고 참다가 이제 입에 조금 넣잖아요. 네. 순식간에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신줄 놓고 그냥 폭식하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기 음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좀 어렵긴 한데 한 달만 내가 그런 음식을 멀리해도 미각이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거나 조금만 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뇌도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힘들 거예요. 네. 막 그런 음식 생각하면 눈만 감으면 막 얼음거리고 근데 2주만 지나도 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프로그램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금기 음식을 구체적으로 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금기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 몸을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만성 염증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로 지목하는 게 저는 과당이에요. 과당. 그러니까 설탕이 과당과 포도당 이당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을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흰 밀가루, 정제 밀가루의 경우에는 뭐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사 설탕이 안 들어간 정제 밀가루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루텐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네. 제법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은 이제 밀에 노출된 그 역사가 기간이 기니까. 역사가 길지만 네. 우리는 주로 쌀을 먹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밀 음식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글루텐이라는 거는 알러지랑 달리 소량 들어올 때는 몸에 문제가 없는데 일정량 이상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비만 클리닉을 오래 하다 보니 이게 살이 좀 많이 찌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글루텐 민감성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밀가루 자체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엑소핀이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에 술은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씨앗 기름 요즘에 정제 네. 가공 기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제 과정에서도 불순물이 들어가지만 얘네들이 오메가 6가 풍부한 데다가 열을 가했을 때 여러 가지 몸에 유해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있게 되니까 네. 염증 유발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설탕, 흰밀가루, 씨앗기름 다
필수 영양소 없는 에너지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고 건강한 몸으로 가자는 거죠. 식용유도 좀 많이 피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식용유도 네. 기왕이면 좋은 기름을 쓰잖아요. 네.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올리브오일 거. 같은 거.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딱 즐겨 드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주신다면. 네. 최근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도 그 레시피 중에 하나를 인용하기도 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즐겨 먹는 게 네. 참치 낫또 비빔밥. 오, 맛있게 들리는데요? 비빔밥 네. 자체가 일단 채소도 풍성하고, 네. 이제 그런데 거기에 참치도 있고 네. 낫또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계란까지 곁들이면 뭐 단백질도 충분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성한 그러한 메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물을 좀 또- 넣어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밥도 뭐 현미밥이나 아니면 보리밥으로 한다 그러면 네. 훨씬 더 건강식이 되겠죠. 저도 한번 꼭 해먹어보고 꼭. 싶습니다.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아주 만드는 맛있습니다.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이제 교수님 책을 보고 사주 프로그램을 바짝 봤잖아요. 이 책 말고 이제 레몬향료. 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솔직히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제가 또 그렇게 많이 비만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요걸 조금 변형해서라도 나한테 좀 적용하고 싶은데 이거 똑같이 못하겠다 하지만 평상시에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약간의 좀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몸이 망가진 몸이 아닌데다가 내가 뭐 저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아직은 제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다 그러면 네. 굳이 이 프로그램 들어가실 필요 없이 네. 건강식을 챙겨 드시다가 네.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걸 저는 바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박용우가 주장하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네. 단식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잘 먹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간헐적 단식을 오해하는 게, 예를 들면 16대 8 같은 경우에 네. 16시간만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먹어야 되는 8시간 동안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16대 8보다는 14대 10을 권하거든요. 14대 10. 그러니까 14시간 공복, 그리고 네. 10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는다.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14시간을 24시간까지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간에 끼어있던 지방,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 개선이 되지만 네. 무엇보다 자가포식이라 그래서 우리 그쵸. 몸에 조금 늙고 병든 애들, 뭔가 네. 단백질이 제대로 찌꺼기들. 네, 작동이 안 되는 네, 네. 이런 것에서 그 엑기스들을 끌어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쓰고, 네. 걔네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가 포식이라는 게 내 걸 스스로 먹어버린다는 그쵸. 얘기니까 네. 그렇게 해버리면 세포가 좀 젊어져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부터. 네, 네, 네. 뭐라고 요즘에 뭐 가속노화, 저속노화 유행인데 노화 속도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으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소식하면 장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소식을 몇 끼니 적게 먹으면 그 스트레스거든요. 내 몸에서도 아니 포만감도 없는데 그냥 수준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렇죠.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다가 그 다음에 일부러 공복을 즐기면서 굶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식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홀메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몸에 약간의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동 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하면 건강해지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그냥 걷거나 그냥 평범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이 차게 막 뛴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근섬유를 찢기 위해서 막 무게를 친다든지, 네.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근섬유가 더 단단해지고 숨이 찬 자극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몸이 건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운동의 대척점에 있는 게 단식이거든요. 아니 몇 끼니 그냥 잘 챙겨 먹으면 편한데 일부러 굶어 힘들죠. 네. 음식 생각도 나고 쪼르륵 꼬르륵 배에서 소리도 나고. 그렇지만
그 굶음으로써 내가 자가 포식도 생기고 성장 호르몬도 왕성해지고 이러면서 뭐 내가 더 건강해진다면 그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올 1월 달에 이제 그 사주 프로그램을 할 때 네. 원래 이 프로그램의 첫 3일 동안은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만 하루 4번 먹게 돼 있거든요. 네네. 아예 굶었어요. 저는 72시간 단식을 했거든요. 이 건강한 사람이 72시간까지 단식하는 거는 기초대사량 떨어뜨리지 않고 네.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72시간이면 3일. 3일이죠. 네. 그래서 3일 동안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근데 뭐 좀 나이가 60 넘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저는 네. 둘째 날 조금 기운이 없었던 것 빼고는 오히려 셋째 날에는 정신도 맑고 그래가지고 셋째 날이 제일 바빴었거든요. 뭐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뭐 그냥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의 잘 하고 네. 그리고 딱 그때 이제 첫 끼 먹으면서 그 음식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네, 느꼈죠. 네.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또 제로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로 음료. 또 이제 맥주 같은 거는 노알콜 맥주 나오고 이제 그런 걸 대신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로 음료라는 게 이제 인공감미료인데 네.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비만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앞서 이제 음식 중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단맛이라는 게 네. 이거 쉽게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설탕, 당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단 거 못 먹으면은 뭐 집중도 안 되고 뭐 일을 못 하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네. 중간 과정에서 단맛은 주나 과당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로 음료를 먹게 하는 거는 뭐 치료 과정에서 나쁘지 않다.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 음료를 먹으면 당장에는 그냥 그 혀만 자극했지 괜찮을 것 같지만 이 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도 자극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뇌에서 더 단맛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음식을 더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사실은 바깥에서 먹고 있는 그 외식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대학로나 홍대 이런 데 식당 가보면은 진짜 단짠이에요. 왜? 맞아요. 달지 않으면 젊은 애들이 안 쳐지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설탕 음료만 안 먹었을 뿐 달달한 음식을 더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어떤 그 과정 중에서 잠깐 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네. 노알콜 맥주는 어떤가요? 이게 저도 이제 너날칼 맥주가 이제 그 한 달 동안 술 끊으면서 네. 맥주 생각날 때 찾아다녀봤는데 너날칼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외국산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식품을 선택할 때 네. 원재료명을 꼭 봐요. 살펴보거든요. 네. 인공 첨가물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고요. 아. 어떤 너날콜 맥주는 탄수화물 함량이 엄청 아. 많고요. 그래서 굳이 차라리 그냥 그 진짜 맥주를 마시는 게 낫지. 그 정도가.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국산 맥주 중에 비교적 그 인공 첨가물도 적게 들어 있고 탄수화물도 없으면서 맥주 맛을 내는 좋은 제품이 하나 있긴 해요. 네, 여기서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아예 그냥 끊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으면 그러니까 한 달 끊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평생 술을 끊으세요는 저도 못해요. 네. 한 달만 끊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오늘 그 너날콜 맥주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먹방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 배고플 때 보면은 막 식욕이 땡겨서 못 참기도 하지만 네네. 그냥 참을 수만 있다면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네. 먹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은 그러니까 원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엔돌핀이라든지 그 카나보이드라든지 이런 그 마리화나 이런 것들은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도파민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찾아야 돼요. 결국 그 방송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옷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편의점 가지고 사와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먹방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음. 너무나 먹고 싶은데 이걸 참아야 되니까 나는 먹방으로 대리만족할래. 실패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비만 전문가십니다. 35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오신 우리 박영욱 교수님 모시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또 원장님의 이 새로 나온 책. 이 책에 네. 그러니까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궁금했던 분들의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에 질문들을 대한- 또 여기 다 네,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네. 답변에 대한 나왔거든요. 것도 있고, 네. 또 이 책 이전에 나왔던 내 몸 혁명도 네.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네. 4주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표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요. 네, 그래서 네. 두꺼운 책 읽기는 조금 버겁고 나는 그냥 속성으로 빨리 보고 싶어. 그냥 이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박영욱 교수님 또 한번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